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 소송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판결 나왔는데 나 승복이 안 돼. 승복 안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송이 3번 할 수 있잖아. 1심, 2심, 3심 해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 1심 판결 나왔는데 졌다. 그러면 국민도 판결에 승복 못하면 2심 청구. 이게 이제 1심에서 2심 청구하는 걸 항소라 그래. 응? 그리고 이제 2심 판결에 승복 못한다고 다시 대법원에다가 다시 청구하는 걸 상고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항소와 상고를 포함하면 결국 상급법원에 다시 청구하는 거죠. 그 포괄해서 상소 또 이렇게도 말하고. 응? 네. 용어가 좀 헷갈리죠. 네. 자, 예? 그래서 거기 설명 보세요. 그러면 거기 표 보세요. 상소 그래가지고 항소 상고 가로 속에 그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항소와 상고를 포괄하는 용어가 상소. 응? 네. 그러면 항소는 이제 2심 청구하는 거고 상고는 3심, 응? 대법원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대법원 단계의 재판을 상고심 이렇게 부른다.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읽어보면서 그 항소와 그 밑에 있는 항고라는 말을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심 재판을 했잖아. 그러면 어떤 처분이 위법이다 아니다 판결 내리죠. 이게 최종 판결 나온 거 그 재판에서 최종 판결 나온 거에 불복해서 상급법원에 청구하는 걸 항소 2심 청구. 그러면 항고는 뭐냐? 우리 앞에 공부한 것 중에 최종 그 판결이 아니고 소송 도중에 중간중간 법원이 결정 내리는 거 있어. 우리 공부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집행정지 결정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 소송을 내고 최종 취소 판결 나오기 전에 이거 재판 멈춰놓고 재판 안 하면 나 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생길 수 있다. 정지시켜달라. 법원에 신청하냐. 집행정지 신청. 근데 법원이 집행정지 안 들어줘. 기각했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어. 그러면 그 소송 도중에 내린 결정 그거 상급법원에서 그거만 다시 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걸 항고라고 부릅니다. 용어상, 법적인 용어상.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구급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한 10년쯤 전에. 그래서 이제 항소와 항고라는 용어를 구별하는지를 물어보는. 응? 그래서 항고라고 써야 될 거를 이제 항소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틀리게 만든 적이 한 번 있어요. 응? 그래서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고하면은 복잡하지 뭐 집행정지 뭐 이거에 대한 결정 이런 거에 대해서 불복해서 그거만 다시 결정해 달라고 상급법원에 신청하는 걸 항고라고 한다. 응? 그리고 최종 판결 나온 거에 대해서 다시 청구하는 걸 항소라고 하고 2심 청구하는 걸 그런 정도로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공부할 거 재심 청구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우선 우리가 재심 청구야 1심 재판에서 최종 판결 나온 거 있지. 근데 2심 판결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승복을 못 한다 그러면 2심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기간 14일 안에 2주 안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응? 네,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확정난 판결. 응? 확정난 판결에 대해서. 자, 읽어보면 하여튼 동그라미 1번 재심 청구란 확정난 최종 판결에 대해서 뭐야?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재심사 다시 재판해달라 청구하는 제도래요. 응?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있어. 소송 당사자가 제기하는 일반적인 재심과 제3자가 제기하는 재심이 있다. 뭐 이런 정도 쓰는데 이거는 읽고 지나가고. 자, 동그라미 2번이 포인트예요. 우리 아까 제3자 얘기 나올 때 있죠. 판결의 효력은 제3자한테도 미치게 돼 있죠.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31조는 제3자가 재심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써 있느냐? 화살표 다음 부분을 보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이 내려졌어. 그래서 자기의 권리나 이익 침해를 받게 된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를 못해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이나 방어를 못해서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온 거죠. 응? 이럴 때 제3자는 확정난 최종 판결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두 가지 공부해야 돼요. 응? 자, 제3자는 확정난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죠. 어떤 제3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예, 두 번째 줄.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를 못한 제3자 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자, 소송에 참가한 제3자. 소송에 참가했다는 얘기는 그 남이 싸우고 있는 소송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나도 이해관계 있으니까 나도 할 말 있다 해가지고 법원에 신청해서 참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자기 주장을 다 펼친 사람 있잖아. 그러면 소송에 참가했던 제3자는 재심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기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송 참가를 못한 3자. 그래갖고 불리한 판결 나왔단 말이에요. 얘도 어떻게 돼요? 재심 청구 할 수 없게 되는 거지. 이 둘은 확정 판결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응? 분명히 법이 제3자는 둘째 주 끝에 판결이 나왔는데 불리한 판결이 나왔는데 자기한테 둘째 주 끝에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를 못한 3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 소송 참가한 3자는 자기 주장 다 했잖아. 근데 불리한 판결 나온 거에 승복해야죠. 그죠? 그리고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를 못한 3자는 역시 판결에 승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응? 그래서 첫 번째 논점은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 못한 3자.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제3자가 소송 재심을 청구하는데 기간 제약이 있어요. 마지막 두 줄이 있죠? 언제까지 해야 돼?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판결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그것도 숫자 외워야 돼요. 판결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됩니다. 응? 네, 그렇게 읽으면서 이 동그라미 2번이 시험에 관련이 있는데 두 가지가 논점이다. 응? 어떤 3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자라면 기간, 이거를 꼭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논점은 그냥 얘기만 읽어도 돼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판정 내리는 사법기관, 법원이 있고 헌재가 있잖아. 근데 법원이 재판을 했는데 판결을 엉터리 판결을 한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할 때는 법에 어긋나는 재판을 했어. 그래서 판결도 엉터리로 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법원이 재판 잘못했다. 헌법재판소에다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다시 헌재가 심사 결정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신청하면 헌재가 법원의 재판 제대로 했는지 심사 판정해준다, 안 해준다? 못하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 헌법재판소에 국민이 신청하는 제도가 뭐냐면 헌법소원이라는 제도가 있어. 그 헌법소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공권력 행사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는 헌법과 연관되는 문제만 헌재가 심사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원도 국가기관 아니야. 국가기관이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 이래가지고 잘못된 재판이라고 심사 판정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법원의 그 재판은 명시적으로 법에서 제외시켜놨어요. 헌법재판소에 청구 못하는 것으로. 응? 그래서 첫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응? 원칙이 뭐야? 원칙이 법원의 재판이 잘못됐다고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하는 거 허용 안 된다. 응? 확정난 판결에 승복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행정기관이 나한테 영업정지 처분한 거 위법해가지고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위법 없다고 대법원까지 확정이 났어.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원래의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이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법원이 그 위법 없다고 판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 영업정지 처분 헌재가 제대로 다시 심사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다 안 돼. 원래의 처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3심제가 아니고 4심제를 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두 번째 줄 그것도 안 되고 법원이 재판을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어도 법원의 재판 자체를 헌재가 다시 심사해달라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이게 헌법재판소법이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를 해놨어요. 단 딱 하나가 예외가 있을 수 있어. 뭐냐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법률 헌법 위반으로 위헌하고 결정을 내려놨는데 법원이 그걸 모르고 위헌으로 결정난 법을 적용해서 재판을 했어. 그럴 때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그게 이제 셋째 줄. 다만 중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이미 선언을 내린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판결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그때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원래 행정처분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예외.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실제는. 그래서 근데 이거 잘 시험에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구급 범위 내에서는 구급 시험 범위 내에서는 그런 정도까지는 다루지 않으니까 일단 기억할 거는 그냥 법원의 재판에 불복해서 헌법재판소에 또 청구하는 건 안 된다. 그런 정도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자 13번 항목 있죠? 소송 종류, 소송 끝나는 거. 소송 언제 끝날까요? 일단 상식적으로 소송 언제 끝나?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 나오면 끝나는 거야. 더 이상은 이제 소송은 없지. 그런 게 하나 상식적으로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시장이 영업정지 처분한 거 위법 취소해달라고 1심 재판 청구. 근데 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 나왔어. 근데 나 어영부영하다가 2주 지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심 판결이 확정이 돼버린 거야. 이제 끝났어. 항소, 그러니까 상급법원에다가 이거 청구하는 것도 기간이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그 기간을 넘어버리면 1심 판결이 확정이 나버리는 거야. 응? 그러면 이제 소송 끝나는 거죠. 응?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있어? 소송을 냈는데 소송 내놨다가 내가 원고인 나가. 마음이 변했어. 아, 재판 가도 끝까지 가봐야 나 질 것 같다. 괜히 고통만 있을 것 같다. 그럼 뭐야? 판결 나오기 전에 뭐 하면 돼? 나 취하할래요. 그죠?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있죠. 응?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어떨까? 자,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어. 공무원이 징계받아갖고 파면당했어. 파면처분. 그래서 파면처분 위법이야 하고 이제 행정소송을 해서 소송하는 중에 이 공무원 사망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 소송에서 끝까지 가면 우리 소외이익 따져봐. 끝까지 가서 내가 사망을 했지만 내 자식이 이어받아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승소하는 판결 나오면 공무원 신분 누구한테 가? 자식이 그 아버지의 공무원 신분 그 유지해서 공무원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 공무원 신분은 본인한테만 인정되는 거지 상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소송에서 이겨봐야 판결의 효과를 승계할 자가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징계처분 중에 징계처분 받고 소송하던 중에 사망하면 승계할 자가 없으니까 그냥 소송은 끝나요. 종료. 그러나 승계할 자가 있는 사건은 달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A가 무슨 대물적 영업허가, 그러니까 무슨 술집이든 뭐 하여튼 영업허가 받아 영업하다가 영업허가 받아서 영업 중에 뭐 위반했다고 시장이 영업정지 처분. 그럼 영업정지 처분 취소달라고 소송하던 중에 원고가 사망을 했어. 그런데 그 영업은 자식이 상속할 수 있거든요. 그대로 승계. 그러면 이제 원고를 바꾸는 거지. 그 자식으로 원고를 바꿔서 소송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건 종료되는 게 아니에요. 사망했다고. 그러니까 소송 도중에 원고가 사망을 하면 그 승계하는 수가 있는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소송이 이어지기도 하고 계속 원고를 변경해갖고 소송을 이어가기도 하고 승계할 자가 없으면 그걸 소송은 종료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또 이번에는 피고 소송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한테 불이익한 처분을 했어.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하는데
정부 조직이 정권이 바뀌고 정부 조직법이 바뀌면서 여성가족부가 폐지됐어. 예를 들어 그럼 여성 피고인 행정청이 없어져서 여가부 장관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정부 조직 바뀌었고 피고인 행정기관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소송 종료된다 안 된다? 오늘 앞에서 피고 공부할 때 배웠어. 소송 종료되는 게 아니라 그 소송 대상인 그 처분이 국가에 삼으면 피고가 국가로 이제 변경이 돼 소송을 이어가고 그다음에 그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삼으면 피고를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바꿔서 소송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료되는 게 아니죠. 응? 그런 거죠. 그래서 소송 종료사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사자의 행위 이런 거 있고. 근데 넘어가도 돼요. 여기 쌍가로 3번의 포인트. 당사자의 소멸. 원고나 소송 당사자의 원고나 피고가 뭐 없어지게 된 경우 사망하거나. 그러면 아까 1번 원고가 사망하면 무조건 소송이 종료되는 건 아니고, 그죠? 종료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승계할 자가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밑에 판례 아까 얘기했잖아. 공무원이 징계 처분받고 소송 중에 사망하면 이거는 공무원의 지위를 승소가 판결 받아도 지위를 승계하는 게 아니니까 소송은 종료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판례 위에 동그라미 2번 뭐야? 소송 도중에 피고인 행정청이 없어졌어. 응? 그럼 어떻게 된다? 소송 종료되는 거 아니다. 응? 피고인 행정청이 소송 도중에 없어진 경우 그 사무가 국가의 사무였다면 국가를 피고로 변경을 했고 소송을 이어가는 거지 종료되는 거 아닙니다. 이 동그라미 2번이 소송 종료되는 거로 많이 내요. 응? 종료되지 않습니다. 피고 이렇게 국가나 지자체로 바꿔서 진행을 이어갑니다. 알아두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14번 항목. 자, 우리가 소송하면 비용, 소송 제기할 때부터 법원에 돈 냅니다. 응? 인지 때도 붙이고, 그죠? 그래서 소송 비용은 대원칙. 누가 소송 비용은 물어내는 게 원칙이야? 패소관자. 소송에서 진자가 이긴 측의 비용까지 다 물어내야 됩니다. 응? 그래서 이제 원칙이 뭐라고요? 첫째 줄에 보면 패소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 행정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단 원칙인데 예외를 보세요. 예외. 응? 예외를 보면 두 가지가 예외가 있지. 소송에서 진자가 소송 비용을 물어내는 게 아니라 이긴 측에서 물어내는 거. 그죠? 두 가지. 하나는 뭐야? 우리 배운 거. 사정 판결. 응? 사정 판결 내린 거. 그래서 사정 판결에 의해서 기각되는 거예요. 사정 판결이 기각 판결이란 원고의 주장, 위법하다는 주장이 맞는데도 공익 때문에 못 들어주는 판결. 응? 어젠가 기사 하나 나왔더만. 저 대법원 판결 아닌데 서울행정법원인가 1심 판결 나온 거 있어요. 뭐냐면은 저기 원자력 안전위원회인가 뭐 이런데 저 경상도 무슨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뭐 추가 건설 뭐 이거 건설허가 내준 거 있어. 원자력 발전소 건설허가 내준 거에 대해서 소송 들어갔는데 위법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위법인데 이제 와서 이걸 취소하는 거는 공익에 큰 지장을 가져온다.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이 이제 무슨 사정 판결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응? 근데 그 밑에 이제 저 댓글 달린 걸 몇 개 봤어.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이 행정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위법이라고 인정했으면 취소하는 게 맞는 거지. 왜 위법인데 뭐 유지시키는 판결? 뭐 이따위 뭐 제도가 뭐 그런 판결 개떡 같은 판사들 막 욕해. 모르니까. 위법이면 당연히 취소가 돼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지. 응? 그래서 사정 판결제도 이런 걸 모르니까. 하여튼 그래서 예외 사정 판결하고 또 하나는 뭐야? 우리 또 이미 공부한 거. 내가 어떤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어떻게 돼? 소송 대상인 처분을 알아서 없애버리거나 응? 다른 처분으로 바꿔버려. 그럼 내가 소송 대상으로 삼았던 처분은 없어진 거니까 내가 취소해달라고 소송했는데 취소된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소의 대상이 없어졌다. 소송 요건 구비가 안 됐다. 또는
재판할 실익이 없다. 이거 각하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는 거 아니야, 원고가. 근데 그거는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그렇게 바꿔버려서 패소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행정청이 소송 도중에 처분 등을 취소나 변경함으로 인해서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경우는 행정청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행정청이 부담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행정청이. 그래서 원칙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예외가 두 가지 있다. 알아두시고, 그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재판하는데 자, 두 가지 밑줄 치세요. 명령규칙의 15번 명령규칙의 위헌 판결 등 공고해놓고 자, 행정소송에 대한 여기 밑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따라서 분명히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거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 다음에 뭐야? 명령규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쉽게 말해서 행정기관이 만든 법이야. 응? 명령이나 규칙, 행정기관이 만든 법이 그보다 상위법인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이 나면 대법원은 지체 없이 누구한테 통보해 주게 돼 있어요? 네. 야, 이건 안 바꿔놨네?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응? 아, 이게 다 바꿔서 했는데 편집장 반영을 안 했네. 응? 행정안전부 장관. 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 통보를 받은 행안부 장관은 정부 발행 신문인 관보에 게재해서 널리 알리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두 가지 포인트. 대법원 판결에 의해. 그러니까 고등법원, 지방법, 고등법원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에. 그 다음에 누구한테 통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 응? 이렇게 공부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행정소송 종류. 우리가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공권력 행사, 불행사 요거 다투는 항고소송. 그래서 세 종류 있잖아. 취소해달라, 무효인지 등 확인해달라, 응답 안 하는 부작위, 위법 의무를 확인해. 이렇게 세 가지 소송이 항고소송으로서 요거 중심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지만 또 하나 행정소송 종류가 또 다른 거 세 가지 있잖아. 행정소송 종류가 크게 네 종류가 있잖아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또 민중소송, 기관소송 크게 네 종류 있고. 근데 거기에 중심이 항고소송에 있어서 다른 거고. 자, 나머지 세 가지 가볍게 보자. 당사자소송. 일단 의의 동그라미 1번 뜻 알아두세요. 당사자소송은 읽어보니까 행정청이 행한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해서 생긴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이렇게 정의를 내놓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에다 포인트를 두면 자, 당사자 소송은 소송의 대상이 뭐다라고 밝혀놓은 거예요. 소송의 대상이 뭐라는 거야? 응? 그 중에 핵심 첫째 그때 공법상의 법률관계 이게 소송 대상이라는 거예요. 말이 좀 추상적이죠?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러면 법률관계를 조금 더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권리 의무 관계. 응? 좀 더 좁히면 행정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 이거를 다투는 거야. 공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 공법상의 법률 관계. 그리고 피고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래? 응? 둘째 줄 원고 피고가 누구냐면 법률 관계, 그 법률 관계 한쪽 당사자가 피고가 된대. 그리고 권리나 의무를 가지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원고 피고가 돼서 다투는 소송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안 써놨지만 이 1번 문장 속에 당사소송의 정의 속에는 대등 관계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대등한 관계에서. 응?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거 민사소송하고 90%가 똑같아요.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개인들 간의 소송 생각해 볼 수 있죠. 개인들 소송의 다른 개인이 어떤 개인이 또 다른 개인을 상대로 그럼 둘의 관계는 법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간에 권리 의무 이거 다투는 소송이에요. 대등한 자세에서. 그게 행정관계에서 국가와 한순화시키면 국가와 개인 사이에서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하고 개인 사이에 서로 내가 무슨 권리가 있고 내가 무슨 의무가 없는데 왜 의무 있다 그러냐 뭐 이래서 의무가 없다는 걸 확인해 달라는 등등 내가 무슨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실현해 달라고 하는 등 등등 국가하고 개인 사이의 대등한 관계에서 대상은 뭐냐? 국가와 개인 사이의 어떤 행정을 둘러싼 행정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를 다투는 소송. 대표적으로 공무원 일했으면 봉급받을 권리가 있어. 이게 행정법상의 권리. 근데 월급을 안 주는 거야. 아니면 월급을 줬는데 못 받은 게 있어. 지급받지 못하면. 이거 못 받은 거 달라고 청구하는 거. 이거 국가를 상대로 바로 달라고 청구 소송을 바로 내면 돼요. 응? 바로. 반면에 우리가 지금까지 앞서 공부한 소송은 뭐야? 국가기관 등이 공권력 행사로 법 집행한 조치, 영업정지 처분, 허가 거부 처분 이런 거 있죠. 이 공권력 행사 조치를 잘못됐으니까 취소해달라, 무효로 확인해 이런 거 싸우는 거잖아. 공권력 행사를 다투는 게 항고소송이야. 근데 이건 공권력 행사를 다투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보세요. 처분 등, 즉 처분 등을 다른 말로 하면 공권력 행사 조치로 인해 국민하고에 생긴 권리 의무, 또 그 밖에 공권력 행사가 아닌 뭐야 그 공법상의 권리 의무 이거 다투는 소송이다. 응? 그래서 서로 대등한 자 사이에서 국가와 개인 사이에 서로 한쪽 상대방을 피고로 해서 원고 피고가 돼서 대등한 관계에서 다투는 소송 이런 의미가 깔려 있어요. 응? 자, 그래서 일단 1번 꼭 알아두고요. 예.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가면 기억번. 예. 뭐하고 구별한 거야? 항고소송하고의 차이점. 네, 이미 얘기 다 했어. 항고소송하고 당사소송은 다 행정소송이긴 한데 두 가지 점이 크게 다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소송의 대상이 달라. 응? 또 하나 피고가 다릅니다. 응? 그 점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응? 그래서 항고소송은 처분 등 또는 부작위 이런 거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가 소송 대상이잖아. 당사소송은 국가하고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이게 다툼의 대상이에요. 권리 의무 신분 지위 응? 이런 거. 그 다음에 항고소송은 피고가 공권력 행사 조치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거죠. 근데 당사소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국민이 제기하거나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권리 의무자끼리 대등하게 싸우는 소송. 이런 정도로 기억번을 좀 위에 두기 바랍니다. 응?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이 소송이 가능할까? 봅시다. 자, A라는 공무원, A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징계를 했어요. 징계 처분. 자, 징계 처분 내렸는데 징계 처분에 대해서 자, A 공무원이 자기 이거 징계 처분이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고 취소소송 제기. 응? 또 뭐 할 수 있어? 뭘 생각해보면 자기는 그러니까 징계 처분인데 파면했다고 치우다 파면. 자기는 파면된 거로 인정 못한다. 자기는 아직 공무원의 신분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고 공무원 신분 있음을 아직 신분 유지되고 있다는 거 신분 있다는 걸 있음을 확인해달라. 확인해달라는 소송. 이거는 국가를 상대방으로 해서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소송 제기. 응?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거 제기 안 돼요. 뭐부터 해야 돼? 이게 우선이에요. 일단 이거는 파면 처분이 있는 이상 무효가 아닌 한은 어떻게 돼? 위법이 좀 있더라도 일단 효력이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걸 먼저 뒤집어야 됩니다. 이거 해봐야 이 소송 제기받은 법원은 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취소시킬 수가 없어요. 취소송 제기받은 법원만 취소해서 없는 걸 하지. 이거는 제기해봐야 각하돼요. 이걸 해야 돼요. 이거. 취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소송은 다른 거 방법을 먼저 써야 되고 이건 보충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런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 봅시다. 판례 1번 이거 시험에 한 몇 차례 나왔었어요. 판례 1번. 자 읽어보니까 결론이 이거죠. 의료보호법상 진료기관이면 병원이지 뭐. 응? 의료보호법상 진료기관이 보호 비용을 청구한 거에 대해서 보호기관이 심사 결과 진료비 지급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대요. 이때 그러면 진료기관은 어떻게 싸워야 되냐 이 문제예요. 응?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이제 의료 보호잖아요. 의료 보호. 의료 보호는 이제 뭐 좀 없는 사람들, 의료 보험하고는 다르지. 건강보험하고는 다른 거고, 의료 보호 대상자 있잖아. 생활보호 대상자, 의료 보호 대상자 이러죠. 그래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 무상으로 진료받게 해주는 제도죠. 그래서 의료 보호 대상자로 지정을 합니다. 응? 지정을 받은 사람은 그 증이 나오고 병원 가서 무상으로 진료받는 거야. 대신에 진료한 병원은 정부에 청구를 해서 진료비를 받는 거죠. 응? 그래서 그 무상 의료 대상자입니다. 응? 의료 보호. 그러면 병원 진료기한 병원이 그 의료 보호 대상자를 진료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진료했으니까 진료비 달라고 청구를 한 거죠. 근데 거기 저 보호기관이 행정기관이 심사 결과 지급 거부 결정을 내렸대. 그러면 이 병원은 무슨 소송을 했어? 바로 국가를 상대로 진료비 달라고, 진료비 지급해달라고 바로 국가를 상대로 청구를 했대요. 근데 이거 하면 이 방법 맞대 안 맞대? 이 방법 안 맞대. 응? 그럼 어떻게 써야 된대? 먼저 그 거부 결정 내린 거, 응? 그것이 위법이라고 먼저 취소를 받아야 된대. 그러니까 그 거부 결정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해서 취소를 받아야 이 사람은 뭐가 돼? 병원은 진료비를 국가로부터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법 규정상 취지가, 법 규정에 따르면 이 진료비에 대해서 심사기관이 진료 제대로 했다 심사해가지고 그 결정을 제대로 했다고 진료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조치가 먼저 나와야 이 병원은 진료비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은 심사에서 거부 결정이 내렸잖아. 그러면 이 병원 측은 진료비를 받을 권리가 아직 안 생겼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료비를 지급하는 거부한 것에 대해서 먼저 싸워서 그거를 취소해달라 하고 싸워서 취소를 받고 지급받을 권리라는 게 있다는 걸 인정을 먼저 받아야 그 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달라 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응? 그래서 결론은 진료기관의 구제 방법은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뭐라고? 항고소송으로 먼저 싸워야 된다. 거부 결정을 먼저 취소하려고 싸워야 된다. 응? 그 취소를 먼저 받지 않은 채 바로 국가를 상대로 진료비 달라고 당사자 소송으로 청구하는 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유가 뭐예요? 그 병원의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는 바로 구체적으로 진료비를 자기한테 달라고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보호기관의 심사 결정에 있어야만 비로소 진료비를 받을 권리가 비로소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걸 먼저 권리 있음을 먼저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응? 그럼 요걸 어느 정도 이해했다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자 2번 판례 보세요. 자, 2번 판례 보면 뭐 나왔습니까?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죠? 자, 요 제목으로 민주화 운동 요 단어로 키워드 공부하세요. 자, 논리적으로 어떻대? 이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되기만 하면 당연하게 뭐야? 보상금 받을 권리자로 바로 인정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 그럼 어떻게 돼? 그 무슨 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자기가 보상금 받을 권리자다라고 인정이 나와야만 비로소 이제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생긴대. 그러니 어떻게 돼? 자기 민주화 운동했으니까 이 법이 정한 보상금 달라라고 위원회에 신청을 했겠죠? 근데 위원회에서 당신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부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그럼 먼저 뭐부터 싸워야 돼? 상대방은 그 거부 결정 내린 것 같고 먼저 이거 위법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취소해서 소송해서 자기가 보상금 받을 권리자로 먼저 인정이 돼야 된대. 그래야 이제 보상금을 청구해서 받을 권리가 생긴대. 따라서 바로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달라고 바로 청구해봐야 인정 안 된대요. 응? 그래서 그냥 민주화 운동. 그러면 이제 공부 요령은 그냥 민주화 운동 이 단어 나오면 무슨 소송으로 해야 돼? 항고소송. 먼저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 위원회의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 그래서 결론은 항고소송입니다. 응? 그러면
여기다가 그 옆에다가 비교, 유의해야 될 거 비교. 여기다가 그죠, 광주민주화운동. 그래서 쭉 또 이렇게 뒤에는 비슷해요. 근데 요새는 이 판결 나올 때가, 이 판결 나올 때는 광주민주화운동 이렇게 되는데 그 뒤에 법 이름을 바꿨어. 그래서 지금은 5.18 민주화운동. 요새 난리 나고 있는 거. 응? 네. 그래서 광주민주화운동 요 단어가 나오면 요거는 이 사안하고 반대야, 결론. 그러니까 광주민주화운동 무슨 법률에 의하면 그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면 법에 의해서 보상금 받을 권리자로 바로 인정이 된대. 법 규정 자체에서 보상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 다만 이제 절차상 어떻게 돼요? 그 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해. 근데 위원회에서 당신은 보상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이 안 된다. 거부했다 이거야. 응? 그러면 무슨 소리 하고 뭐야? 바로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달라고 바로 청구 소송을 바로 해도 된대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법 규정이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바로 보상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신청을 해봤다 거부당하면 바로 국가를 상대로 달라고 당사성으로 청구하면 되고. 근데 그 법 규정에 따르면 무슨 위원회로부터 보상금 받을 권리자라고 먼저 결정이 내려져야 비로소 이제 보상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거부하면 거부부터 먼저 싸워야 돼. 응? 그래서 우리 비교하면 그냥 민주화, 지금 책에 써 있는 거 그냥 민주화 운동 관련자 뭐 보상 어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아까 민주화 운동 이거 나오면 위원회가 거부했다. 그러면 거부 결정을 먼저 취소해라. 이거 먼저 싸워야 된대. 이거 항고 소송. 응? 근데 요거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규정 자체에 의해서 보상받을 권리자로 자동 인정이 되니까 위원회가 거부했더라도 무시, 바로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달라고 당사자 소송이라는 소송으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바로 하면 된대요. 응? 그래서 요거 당사자 소송. 요거는 당사자 소송이라는 소송으로 바로 직접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하면 된대. 응?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판례를 봐. 자, 3번을 보면 이것도 이래요. 이것도 둘로 나눠서 공부해 볼 수 있어. 응? 자, 뭐가 있냐면, 자, A 공무원이 있는데 뭐 한 30년 근무하고 퇴직. A 공무원이 퇴직을 했어요. 응? 그럼 퇴직하면 퇴직과 동시에 바로 퇴직금 청구권이 바로 인정될까요? 그렇지가 않대. 퇴직금, 퇴직연금 신청 받을 권리가 바로 인정되는 게 아니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A 공무원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있어요. 그죠? 응? 거기 3번에 보면 그 A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관련 서류 다 갖춰가지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야 돼요. 응? 관리공단에 신청. 서류 갖춰서 신청.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이 어떻게 돼요? 당신은 자 공무원 연금 받을 요건 다 구비되어 있으니까 연금 받을 자로 인정합니다. 이게 나와야 연금 받을 권리자로 되는 거래. 응? 공단이 대상자로 그 연금 받을 권리, 퇴직연금 받을 자로 받을 자로 결정해야 결정을 내려줘야 비로소 연금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응? 연금 수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수구권 이렇게 생긴다. 이런 논리 구조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공단이 거부해요. 당신은 연금 받을 자가 못 됩니다 하고 공단이 연금 받을 자로 인정을 안 해줘. 응? 공단이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돼요? 공단의 결정을 인정 안 해주는 거부 결정 있죠? 이거 갖고 먼저 싸워야 된대. 이 법이 다 취소해달라. 그래서 거기서 이겨야 연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이 되는 거지. 응?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공단이 연금 받을 자로 인정을 안 해주면 무슨 소송으로? 그 거부한 거에 대해서 취소송 같은 항고송으로 먼저 싸워야 된다는 거야. 응? 소송으로 먼저 싸워야 돼. 그 다음에 여기로 가봐. 이미 결정이 내렸어. 연금 받을 자로 인정이 돼서 연금을 받아오던 사람이 있어. 응? 그럼
이미 연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이 돼서 연금을 받아왔는데 어느 날 연금이 덜 들어와. 못 받은 게 남아 있어 아직. 그러면 그거 달라고 청구했는데 관리공단이 못 줘. 그 무시. 뭐로 하면 된대? 바로 국가를 상대로 못 받은 거 달라고 바로 청구를 하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책의 3번은 내가 첫째 줄에 뭐라고 써놨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은 인정해. 뭐 인정했어? 연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이 돼가지고 연금을 받아오던 중이래요. 그러면 이거 아니지 지금. 이거 아니고 여기까지 가서 이미 연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이 돼서 연금을 받아오던 중에 어떻게 했대요? 뭐 법이 바뀌고 이래갖고 뭐야? 그 받아오던 것 중에 뭐가 이제 안 나오는 거야. 응? 그죠? 그래서 왜 안 줘? 응? 그동안 주던 걸 왜 안 줘? 그랬더니 연금관리공단에서 달라고 신청을 했더니 연금관리공단이 법이 개정되고 그래서 그동안 받아온 것 중에 이거는 지급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서 못 주겠다고 거부의 의사를 밝혔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거부 조치, 연금관리공단에 거부하는 의사 표시를 갖고 이 법에 다 취소해라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연금 받을 권리자로 일단 권리는 인정된 사람이니까 그 안 나온 거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바로 달라고 청구 소송을 내보면 되는 거래요. 거기서 이제 줘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바로 판결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결정적 힌트가 뭐야? 응? 이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에 이미 연금을 공단에 의해서 인정받아 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사람이다. 이게 결정적 힌트고 이 말이 안 나오더라도 넷째 줄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밑줄 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 지급 거부의 의사표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뉘앙스가 뭐야? 이미 지급받아 오던 사람 중에 지급받아 온 사람인데 그 중에 주던 거의 일부를 못 줘 한 거잖아. 그러면 이 뉘앙스가 이미 이 사람은 공단에서 연금 받을 자로 인정이 됐다. 요걸 전제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안 나온 거에 대해서 당사성으로 국가를 상대로 바로 청구하면 될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당사자성으로 가는 거죠. 응? 그럼 똑같은 논리 5번 보세요. 5번 판례. 응? 요새 또 잘 나오는 거예요. 응? 5번 판례가. 이 3번 판례하고 논리 똑같아요. 자, 판사야, 법관. 판사도 퇴직하면 공무원으로서 퇴직연금 받는 거지. 퇴직 수당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도 자, 법관이 명예퇴직 수당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보니까 뭐야? 저기 덜 받은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둘째 줄 끝에 덜 받은 거 지급해달라고 신청을 했죠. 일단 누구한테 신청한 거야? 법원 행정처장한테. 그치? 법원 행정처장이 거부했대. 그러면 법원 행정처장이 거부한 걸 갖고 이거 위법이니까 취소해라. 이거 싸울 필요 있대요, 없대요? 없대. 그러면 전제 조건이 이 사람은 이미 퇴직수당 받을 권리자로 이미 인정이 된 거죠. 인정이 돼서 받아왔는데 그중에 못 받은 게 있다 이거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권리자로 인정이 됐으니까 내 권리 제대로 충족이 안 된 게 있다. 실현이 안 된 게 있으니까 그거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니까 국가를 상대로 그 안 준 거 더 달라 하고 바로 당사성으로 청구를 하면 될 일이지 그 법원행정처장의 거부를 취소해달라 이거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당사자성으로 바로 못 받은 거 지급 안 한 거 달라 하고 당사성으로 청구하면 된대요. 자, 그래서 뭐 5번 판례 공부 요령 뭐야? 그 법관 퇴직수당 그죠? 미지급 금액 못 받은 거 무슨 소송? 당사소송. 그러면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공부하면. 응?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또 종류를 보니까 실질적 당사자 소송 또 형식적 당사소송 뭐 이런 구분이 또 있어요. 근데 이거 뭐 굳이 엄밀히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당사소송은 다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다 당사소송이라 예. 뭐 방가로 2번 예 있죠? 응? 예 정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표에서 오른쪽 보니까 공법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뭐 이런 거 예를 들었죠? 요게
학자들은 이게 공법적 작용, 원인이 행정작용 때문에 생긴 권리 실현하기 위한 소송이라 학자들은 무슨 소송을 해야 된다고 하냐면 당사자 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괄호 속에 있듯이 우리 판례는 다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일이라고 합니다. 응? 그래서 그 두 가지는 특히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고요? 예,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국가배상 청구 소송. 학자들은 무슨 소송으로? 당사자 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 청구해야 될 사안으로 보는데 반해 판례는 우리 대법원은 다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일이다 한다는 그런 항목이에요. 그 두 가지가. 응? 그렇게 놓고요. 그 밑에 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예, 우리 공법상의 지위, 신분 확인해달라고 하는 소송, 또 공법상의 금전지급 청구 소송,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그 밑에 판례 있죠, 판례. 이걸 이제 암기해 두셔야 될 거예요. 앞에서 한 것도 있죠.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주로 시험에 나왔던 거, 첫째, 당사소송의 대상으로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해야 될 거다라고 판결한 사례로서 공법상의 지위, 신분 등의 확인 청구하는 소송인데 3번, 방가로 3번 있죠. 3번 유의해 두세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자격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해달라 하는 소송을 하려면 뭐야? 당사자 소송으로 청구해라. 이게 공법상의 신분, 지위 확인하는 거죠. 근데 거기 끝에 VS 붙여놨죠? 주의하라고. 뭐야? 그 재개발 조합 내부에서 조합장 같은 임원하고 재개발 조합하고의 그 임원 뭐 선임하고 하는 거 있잖아. 그리고 막 해고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조합 내부에서의 조합장 등의 임원과 조합과의 관계는 사법관계, 사법상 계약관계. 따라서 어느 재개발 조합이 조합장을 해고했어. 그럼 조합장이 반발해서 싸우려면 민사소송으로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이거 해고 무효라고. 응? 그래서 그건 좀 대비해서 구별한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방가로 5번.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하고 뭐를 같이 걷어요? 시청료를 같이 걷고 있잖아. 왜 시청료를 왜 한전이 걷느냐? 원래는 그게 그 역사가 원래는 KBS가 시청료 징수권이 있는 건데 그 이제 한전으로 넘겨줬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한전이 전기요금하고 같이 걷는데 왜 한전이 그 두 번째 줄 시청료를 징수하느냐, 그를 법적 권한이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다투는 소송. 판례에 따르면 당사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줄이면 한국전력공사가 둘째 줄, 즉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하여 이렇게 하는 게 전기요금과 합쳐서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수신료, TV 시청료 징수 권한이 있는 건지 이거 확인해 달라. 당사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고 판결한 거 그 정도, 그죠? 그 다음에 뭐 6번 정도, 6번 우리 교수, 국공립대학 교수는 교육공무원입니다, 그죠? 교육공무원. 그러니까 그 공무원,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지위, 신분 확인해 달라고. 지위 확인 소송. 그 다음에 예, 밑에 방가로 2, 3번 뭐 있어요? 석탄, 석탄 가격 안정 지원금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또 재해 위로금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이거 바로 그러니까 일단은 절차상 관련 무슨 행정기관에다 신청을 해봤는데 안 준다, 좀 덜 준다. 바로 뭐야? 국가를 상대로 바로 달라고 당사소송으로 청구하면 된대. 그럼 그 논리 앞에는 뭐가 있는 거야? 이런 건 다 법에 의해서 요건에 맞는 자는 당연히 법에 의해서 받을 권리가 인정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요건에 맞는 권리자인데 왜 안 주냐고 국가를 상대로 바로 달라고 청구하면 되는 거라는 논리예요. 그 다음에 800 뒤쪽에 가면 이제 방가로 4번이죠. 아까 얘기했던 거 나오죠, 이거. 방가로 4번. 앞에 광주민주화 운동 딱 나오면 현재는 5.18 민주화운동. 요거 나오면 이건 법에 의해서 요건에 해당된 자는 당연히 보상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이 되니까 위원회 신청에다 거부받으면 무시. 그냥 바로 국가를 상대로 달라고 청구해라, 당사소송으로. 반면에 끝에 VS 그냥 민주화 운동 나오면 그거는 뭐야? 위원회에 심사 결정이 내려져야 비로소 보상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이 돼 있다. 응?
위원회가 보상금 받을 권리를 인정 안 해주면 그걸 먼저 싸워야 된다. 그래서 그건 공권력 행사인 거부 결정으로 보고 취소소송 같은 거로 먼저 싸워야 된다. 응? 그래서 대비. 아, 이게 우리 이 출판하는 게 바뀌면서 이게 뭔가 반영이 많이 안 됐어요. 원고 중고에. 응? 그 편집자가 또 바뀌고 하면서 이게 빠졌네. 여러분 방가로 5번 보세요. 방가로 5번. 거기 뭐 나왔죠? 환매권자를 상대로 하는 환매 가격 증감에 관한 소송 이런 거 나와있죠? 자, 요거요. 요게 2000년까지는 이게 당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고 봤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예전 거라 무시하고 2013년 이후부터는 환매 나오면 환매, 그 다음에 또 환매 가격 증감 소송, 이거 다 하여튼 환매가 들어갔죠. 환매 나오면 다 무슨 소송을 하냐? 사법관계 민사소송. 응? 이게 2013년 이후 판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2번 정도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수정해서 환매라는 단어만 보이면 민사소송으로 간다. 응? 해야 된다고 판례가 있습니다. 환매라는 얘기 우리 공부한 사람은 생소한 거 아니죠? 환매 어디서 나와? 어느 파트에 연관돼 있어? 손실보상에서 뭐 도로 만든다고, 공익사업으로 도로 만든다고 내 땅 수용해하고 보상금 줬는데 도로에 하나도 내 땅 안 써. 그럼 난 토지 소유자인 나는 보상금 다시 주고 내 땅을 다시 되사는 권리죠. 그게 이제 환매하는 건데, 그거와 관련된 다툼은 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게 판례다. 그 다음에 6번, 7번 같은 거 이런 거는 또 6, 7, 8, 9, 10 이런 거 다 뭐야?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이죠. 다 어디 손실보상 파트에서 공부했어요. 6번 뭐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 7번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 보상금 청구 소송. 8번은 뭐 잘 나오지도 않는다. 관행어업권자의 보상 청구 소송. 9번은 공익사업 때문에 농업손실 피해 입은 거, 농업손실 보상금 달라고 청구하는 거. 10번 공익사업 때문에 자기가 하던 사업이 폐지됐어. 공익사업 때문에 자기 하던 사업 폐지돼서 입은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달라고 청구하는 거. 이런 거 다 공법상의 권리로서 당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이거 손실보상 파트에서 공부했던 거, 그죠? 12번, 11, 12번 우리 공부한 거. 그럼 첫째 줄에 뭐 나왔어? 퇴직연금 감액조치 이거 나오죠? 그럼 벌써 뉘앙스가 뭐야? 그럼 상대방 퇴직한 그 군인 연금 받아왔어? 안 받아왔어? 받아온 거지. 받아왔는데 받아온 것 중에 일부를 감액 지급하는 거죠. 이미 받아온 사람이 감액된 거에 대해서 다투는 거는 뭐 나는 이미 다 받을 권리가 있는데 왜 안 주냐 이거예요. 그건 당사소송으로 달라고 청구하래. 그러면 12번도 마찬가지. 그죠? 거기도 아까 공부했잖아. 미지급된 퇴직연금. 이것도 뉘앙스가 이미 받아오던 공무원이죠. 현직 공무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끝에 가면 둘째 줄 끝에 뭐 들어있어요? 자, 밑줄 쳐주세요. 둘째 끝에 VS 뒤에 뭐 나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급여 결정. 문제 이렇게 됩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급여 결정. 그러면 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급여 결정은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그랬잖아요. 칠판에서. 여기다 A 공무원이 퇴직한 후에 연금공단에 신청. 그 연금관리공단이 당신 연금 받을 자로 인정이 된다. 이것도 권리 인정해주는 처분이죠. 근데 거부하는 결정을 하면 어떻게 돼? 그것도 처분이야. 그럼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급여 결정이 거부하는 결정을 내린 거야. 그러면 거부하는 결정 나온 거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바로 연금 달라고 청구 안 되잖아. 연금관리공단의 급여 결정 그 자체를 잘못된 결정에다가 취소해라고 먼저 싸워야 된다는 거죠. 항고소송으로. 그래서 그 두 가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급여 결정. 그 다음에 어떤 공무원에게 당신에게 연금이 너무 과다하게 지급됐으니 그 과다하게 받았던 퇴직연금 다시 반납하시오 하고 환수 통지한 거 있죠. 요것도 잘 체크. 요거는 뭐예요?
처분성이 인정되는 조치라서 그 환수 통지 자체를 위법이다 취소해달라고 싸우래요. 응? 유사한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잘 공부해주세요. 그런가 하면 넷째 주 끝에는 어떻게 돼요? 그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받아오던 연금 중에 일부는 이제 지급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급 정지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통보해 준 거는 행정소송 대상되는 처분이 아니래. 그럼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거 만약에 재판을 해줘서 판결을 내린들 법이 바뀌어서 이제 제외된 거 아니에요? 법이 바뀌어서 제외된 거지 행정청이 결정해서 제외시킨 게 아니잖아. 소송에서 행정청이 잘못 결정했다 인정받아야 바뀔 거 없잖아요. 이긴들 법이 바뀌어서 제외 대상자가 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청의 결정으로 제외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행정청의 결정은 상대방 그 결정으로 상대방의 무슨 권리 의무 신분 지위에 영향이 생기는 거 아니고 법에 의해서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이거 지급 대상자가 됐다고 통보한 건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이거 잘 공부해 두세요 여기에. 응? 그 다음에 13번 보조금 반환 청구서. 이거는 이제 국민이 제기한 게 아니고 요새 같으면 그런 거 있잖아. 무슨 사립 유치원에 뭐 보조금 줬어. 응? 근데 뭐 보조금 엉뚱한데 사용한 게 적발이 됐어. 그래서 너는 그 다시 보조금 반환해라 청구. 그럼 반환 안 해. 응? 그러면 뭐해? 법에서 무슨 강제징수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 강제징수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는 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지자체가 그 사립 유치원을 상대로 법원에 반환 청구소송을 내야 돼요. 당사자소송이나 행정소송. 이게 공법관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게 아니고 공법관계라서 당사자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 지자체가 상대방을 상대로 반환 청구소송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 받아서 사업하던 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반환하라고 청구소송하는 거 당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응? 14번은 지방 공무원이죠. 수당 자기 덜 받은 거 있다. 응? 이미 받아온 돈 수당 받을 권리 당연히 있는 거지.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으면 덜 받은 거 있다는 거지. 초과 근무 수당. 그 당사소송으로 달라고 청구해야지. 그죠? 그런 얘기. 그 다음에 15번 공립유치원 전임 강사의 근무관계는 뭐야? 근무관계는 공법상의 근무관계. 보소라고 어떡하 있네. 보소가 아니라 보수. 공립유치원 전임 강사의 근무관계는 공법상의 근무관계로서 공무원과 유사하게 취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무한 대가로서 보순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공법상의 권리고 안 주면 당사소송으로 청구해서 받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많이 나오죠? 무슨 단어? 부가가치세 환급세 지급 청구. 이건 앞에서 주로 공부하고 오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 지급 청구. 특별히 법이 정한 공법상의 권리. 당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vs 그 둘째 주, 셋째 주는 생략.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주세요. 앞에서 다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7번도 보니까 17번에는 첫째 주 끝에 보니까 뭐 나왔냐면 관리처분 계획안이 나왔어요. 그리고 셋째 줄 끝에 보니까 관리처분 계획 있어요. 안이 떨어졌죠. 꼬리표가.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앞에서 공부하고 하는 건데 부연 설명을 쭉 하면 여기 지금 줄여서 말하면 재건축 조합인데 조합이 뭐랬어요? 자기네 사업 어떻게 추진해가지고 어떻게 분양하고 뭐 이런 거 계획 짜죠. 그러면 관리 여기 표현대로 하면 관리 처분 계획안을 짭니다. 조합이 계획안을 짜요. 안을 짜서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합원 다 모인 조합 총회에서 동의를 얻는 거죠. 이게 이제 조합 총회 결의를 한단 말이에요. 총회에서 통과시켜 결의.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조합의 안으로 확정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행정청에다가 신청해. 행정청에 승인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 그래서 그 관할 행정청이 그래. 자 인가 저 관리처분 계획안을 인가해주고 그 다음에 인가받았음을 고시하면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안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져요. 관리처분
계획이 된다는 거예요. 계획. 응? 여기는 계획 아니고. 응? 그런데 자 17번의 위의 문장은 여기까지 단계예요. 여기까지. 응? 지금 조합이 안을 짰어. 총의 결의까지 거쳤어. 그런데 이 반대하는 조합원이 있다고 쳐봐. 이 총회에서 엉터리로 통과시켰다. 뭐 이게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되는데 3분의 2도 안 되는데 뭐 응? 엉터리로 통과시켰다. 그래서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는 거야. 총회 결의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 그러면서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서 이 관리처분 계획안 문제 삼아. 그러면 자 소송 대상은 뭘 갖고 소송해야 되냐면 총회 결의에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해요? 총회 결의를 갖고 다퉈요. 소송 대상으로. 응? 이때는 아직 뭐가 안 된 단계야. 행정청에 신청해서 인가 고시까지 나오지 않은 단계에서는 요게 하자 있으면 요걸 대상으로 무슨 소송해? 이 여기에 반대하는 조합원은 조합을 상대로 조합을 피고로 해서 그 총회 결의이 무효다라고 해서 당사자 소송으로 무효 확인을 청구해야 된대. 응?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거는 첫째 그때 안자가 붙었잖아요. 관리처분 계획 안에 대해서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다투려고 한다면 총회 결의를 소송 대상으로 해서 피고는 조합을 피고로 해서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여기에 하자가 있었는데 총회 결의 하자가 있었는데 이것도 지나서 행정청에 신청이 들어가서 행정청이 저 관리처분 계획 안에 대해서 인가 승인 고시까지 해주면 이제 안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지고 이건 뭐가 되냐면 최종 처분이 돼요. 조합이 행한 최종 처분으로 인정돼요. 응?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처분으로 인정이 되면 이제는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 총회 결의는 최종 이 처분 조합이 행한 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과정에 불과해서 이 최종 처분이 나와버린 뒤에는 총회 결의에 하자 있어도 이제는 뭘 갖고 싸워야 되는데 다투려면 이걸 갖고 싸워야 된다. 그럼 이거는 공권력행사인 처분이 돼버렸으니까 이걸 대상으로 뭐 해야 된대? 취소해라 이러고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고소송으로. 그래서 시간적으로 위에 거는 여기까지만 나온 단계예요. 그러면 총회 결의에 하자 있으면 요걸 대상으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투고 이미 인가고시돼서 안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지고 관리처분 계획이 되면 이 관리처분 계획 그 자체가 처분이니까 이제는 이걸 대상으로 취소소송 같은 항고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응? 그렇게 판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번 그 시간상의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뭐 할 때 공부했던 거예요? 공법상 계약이라는 작용 공부하면서 여기 다 공법상 계약이죠. 무용단, 합창단, 위촉했다가 해촉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야? 지방 전문직 공무원 채용, 그러니까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 했다가 해지한다든지 그런 거 나오죠. 그래서 이것들도 다 외워둬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앞에 공법상 계약에서 공부는 하는 거지만 그래서 당사자 소송의 대상 꼭 공부해두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이제 형식적 당사자 소송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 좀 더 말을 좀 붙이면 형식만 당사자 소송이라는 뜻이에요. 형식만. 소송의 형식만. 그러면 아까 우리 당사소송은 소송을 하는 당사자가 어떻게 돼 있죠? 원고 피고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권리의무자끼리 원고 피고 당사자가 돼서 다투는 식을 갖는 거죠. 자, 그러면 의의를 보면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 동그라미 1번에 넷째 줄을 보면은 무슨 말이 써 있어요? 넷째 줄에 실질적으로는 뭐를 다투는 거래요? 응? 공권력 행사인 처분 등을 다투는 거래. 그러니까 소송의 내용을 보면 공권력 행사 다투는 항고소송인 거야. 응? 그런데 항고소송이면 누구를 피고로 해야 돼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되죠. 그런데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싸우지 말고 그 권리 의무를 갖는 자끼리
서로 소송 당사자가 돼서 다퉈라 또 이렇게 해놓은 경우가 있어 법이. 그래서 소송의 형식은 뭐야? 당사자 소송의 형식으로 다투도록 해놓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형태의 소송이죠. 응?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처분 등을 다투는 내용의 소송이야. 그래서 항고소송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 소송의 형식은 대등한 권리 의무자끼리 다투도록 원고피가 돼서 다투도록 해놔서 형식은 당사자 소송의 형식으로 다투도록 돼 있는 소송 형태를 형식적 당사소송 이렇게 칭합니다. 응? 자, 이런 소송은 예외적인 거라 법적 근거의 셋째 줄 뭐예요? 개별법에 별도로 이런 소송이 가능하도록 이런 소송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만 허용되는 소송으로 봅니다. 응? 그래서 그렇게 하나 두고 실정법상의 예로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1번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미 배운 거예요. 배운 거 1번. 자, 1번. 자, 우리 또 시간 순서대로 생각해 보면 자, 뭐 사업 시행자, 공익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응? 그런데 저 뭐야? A라고 하자. 그런데 먼저 보상에 관해서 협상을 먼저 해. 근데 이게 안 돼.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뭐야? 예를 들어서 뭐 인천시 토지수용회라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인에 야 우리 보상에 관해서 협상이 안 된다. 결정해달라.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뭐해? 얼마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걸 조건으로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해도 된다 하고 수용 재결이라는 걸 한단 말이야. 결정. 에? 그런데 자, 이 수용 재결 났어. 그런데 토지 소유자 A는 자, 뭐만 불만이냐? 자기 땅을 공익사업 뭐 도로 만드는데 개인 A 땅 필요하다고 뺏어가는 거는 좋아. 자기 동의하겠대. 응? 뭐만 불만이 많아? 보상금. 보상금을 너무 적게 주는 거야. 그래서 A가 보상금에 대해서 불복. 응? 그래서 보상금 증액 청구하는 소송을 해. 응? 증액 청구. 소송을 하고 싶어. 보상금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어떻게 싸워야 되겠어요? 이 A는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 너무 적게 결정한 거 승복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결정이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원래 원칙대로 가자면 A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 즉 보상금 너무 적게 결정한 거 위법해가지고 누구를 피고로 이거 잘못됐으니까 취소해라. 그리고 결정을 한 토지수용회를 피고로 해서 법원에 소송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법이 그렇게 하지 말래. 법은 어떻게 하래? 이거는 이제 보상금만 불만이 있어 싸우는 거라면 보상금을 더 주는 판결을 내려달라 하고 이 증액 청구 소송을 하는데 그러면 소송을 A가 내고 내용은 이제 A가 소송을 내고 내용은 보상금 증액 판결 내려달라고 소송하는데 피고를 누구로 하라고 해놨냐면 이 보상금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했는데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지 말래요.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자는 공익사업 시행자잖아.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해서 보상금 더 주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다 소송을 내려요. 그러면 내용은 토지수용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신청을 받아 공권력 행사로서 보상금 얼마로 한다라고 결정한 거 이거 불복해서 다투는 거다. 내용적으로는 공권력 행사 다투는 항고소송이에요. 그런데 행정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인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지 말고 보상금을 받을 권리자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자인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해 소송하래. 그러니까 이게 형식은 당사자 소송의 형식으로 하라는 거야. 내용은 보상금 결정 불복해서 다투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거 동그라미 1번.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끝에 보면은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죠. 보상금만 불만 있어 싸우는 거. 지금 이건 토지 소유자인데 보상금 불만이 이 보상금 결정한 거에 불만이 싸우는 자는 사업 시행자도 소송 낼 수 있죠. 사업 시행자는 무슨 소송하겠어? 보상금 감액 시켜달라고 감액 청구 소송을 하겠죠. 응?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소송 원고가 되면 보상금 감액 청구 소송을 내고 피고는 보상금 지급받을 권리자인 A를 피고로 해서 소송해라 이런 얘기죠. 응?
그래서 자 1번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이게 키워드고 이때는 법이 뭐라고 써놨어? 셋째 줄 소송 제기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라면 누구를 피고로 해라?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해서 소송 내고 사업 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토지 소유자를 피고로 해라. 누구는 다 뺀 거예요. 피고에서. 토지수용위원회는 빼놓은 거지. 응? 아니, 보상금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가 내려놨는데 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에서 빼버리고 보상금을 주고받을 권리 의무자끼리만 소송을 해래. 그죠? 네, 그래서 요 피고 부분이 중요한 논점이 됩니다. 자, 그런 예가 뭐 2번에 보면 딴 법에도 몇 개는 있는데 거의 뭐 그냥 동그라미 1번 정도로만 그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만 잘 공부하세요. 자, 그다음에 주제가 3번 관할 법원이죠. 예, 당사자 소송,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인 관할 법원. 동그라미 1번 취소 소송 재판 어디서 하는지에 관한 규정 그대로 적용합니다. 취소 소송의 재판 관한 규정 준용. 응? 그 정도 하면 돼요. 다만 여러분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되는 경우 요거 밑줄 쳐주세요. 그럼 예를 들어 국가가 피고래. 국가 소송의 피고. 그러면 어디서 1심 재판해야 돼? 당사자도 3심제로 하는데 국가는 전국이 관할 지역인데 그죠? 근데 지방법원은 다 자기네 관할 구역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잖아. 어디 지방법원이 재판해야 될지가 불분명해지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당사소송의 피고가 될 때는 지금 소송 대상과 소송 대상인 법률 관계에 관련된 관계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그 지방법원이 1심 담당하는 곳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밑줄 쳐주세요. 국가나 공단체가 피고했던 관계 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 소송을 잘못 제기했대. 엉뚱한 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엉뚱하게 재판 청구를 받은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관할 법원으로 이송을 해줘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무조건 각하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당사자와 참가인. 원고 적격 및 소액이 있는데 원고 적격 부분이 항고 소송하고 달라요. 그래서 거의 방가로 1번 중시. 자, 우선 첫째 밑줄 행정소송법은 당사자 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누군지 규정해놨다 안 해놨다? 안 해놨어요. 우리가 항고소송,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무효 이런 거 확인해달라고 청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다 명시되어 놨죠. 근데 당사소송은 아무 규정을 안 했어요. 일단 첫째 줄 당사소송은 원고 적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게 제일 중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로 봐요. 둘째 줄 끝에 당사자 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뭐가 적용된다고 본다? 오히려 민사소송과 더 가까워요. 민사소송에서 정하고 있는 소송 제기 자격 훨씬 더 넓어요. 소송 제기 자격이 민사소송에서의 원고 적격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에 관한 규정을 적용 안 한다는 게 중요해요. 자, 법에 규정이 없다. 당사소송의 원고 적격에는 행정소송법 규정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에 관한 규정을 갖다 적용하는 거 아니다. 이게 포인트. 그 다음에 뭐 공동소송은 똑같이 공동소송 뭐야? 여러 명이 공동의 원고나 피고가 되는 소송을 말하는 거죠. 그는 뭐 인정되는데 방가로 3번 중요. 당사자 소송에는 뭐가 있어야 된대요? 콤마 뒤에 뭔가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내는 경우 그런 내용의 소송인 경우는 즉시 뭔가를 확인해줘야 될 급한 필요가 있을 때만 그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허용한다. 지금 당장 급하게 뭐 확인을 해 판결을 내려줘야 될 필요성이 없으면 그런 소송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소송에는 뭐야? 확인의 이익,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걸 연결하면 즉시 확인해주지 않더라도 확인하는 판결을 안 내주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다 구제받는 방법이 있으면 소송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소송에는 뭐야? 보충성이
보충적 성격의 소송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보충성이 요구된다라는 말하고 똑같다. 그죠? 응? 양보해두고요. 자, 피고도 달라요. 피고 어떻게 돼요? 당사소송 아까 누가 피고가 된다 그랬어요?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 응? 즉 권리 의무를 갖는 당사자가 피고가 되는데 첫째 줄 당사소송은 국가나 공무단체 그 밖에 권리를 갖는 자를 피고로 합니다.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첫째 줄이 중요. 다만 국가를 피고로 소송을 내면 국가가 법정에 나와요, 못 나와요? 국가라는 존재가 눈에 보입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서류상만 국가를 피고로 해서 소송하는 거고 법적으로 이기고 지면 국가가 이기고 진 거죠. 실제 법정에 나와서 소송 수행은 법무부 장관이 하고, 응? 인천시를 피고로 해서 소송하면 인천시장이 인천시를 대표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건데, 근데 뭐 장관이나 피고가 또 밑에 또 다 변호사나 검사 고용해갖고 또 다 소송 대행시킵니다. 응? 자, 어쨌든 그래서 그것도 알아줘요. 국가가 피고로 되는 소송은 법무부 장관이 대표하고 지자체가 피고로 되는 소송일 때는 지자체장이 대표가 돼서 소송 수행을 대신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뭐야? 참가인 당사소송에서도 제3자의 소송 참가 이런 거는 허용됩니다. 응? 소송 참가 허용된다. 자, 그 다음에 예, 그 오른쪽에 판례가 이제 뭐 1번 있는데 이거 읽어보면 결국 당사소송으로 뭔가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것, 당장 무효임을 뭐 확인해줘야 될 급한 필요가 있을 때만 허용되는 거지. 그 무효임을 뭐 확인하는 행정소송 안 하고 없이도 바로 뭐야? 뭐 다른 방법으로 무효임을 인정받고 뭔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때는 그 방법을 써야지. 당사소송으로 무효만 확인해달라는 건 안 해준다는, 보충적으로만 허용한다는 그런 취지 판결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 보세요. 자, 소재기의 요건 미료과의 제소기간 포인트 잡으세요. 제소기간. 당사소송은 제소기간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앞에서 공부한 뭐 취소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거 적용 없습니다. 제소기간 적용 없다. 첫째 줄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단 개별법에서 규정을 둘 수는 있어요. 응? 원칙적인 기간은 없는데 다만 다른 법에서 특별히 언제까지 소송해야 된다고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정해져 있으니까 해야죠. 뭐 그때 그 기간은 법원도 마음대로 변경 못 시키는 불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제소기간 공부하고요. 자, 행정심판 전치.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 거쳐야 된다고 법이 정하고 있어도 당사소송 제기할 때는 안 거쳐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툼의 대상이 처분 등을 다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분 등을 먼저 다투는 걸 전제로 하는 항고소송에만 적용되는 행정심판 전치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소변경도 허용되고 관련 청구 이송 병합도 똑같은 논리로 적용합니다. 응? 그러면 여기서 판례 중에 관련 청구 다 배웠잖아, 이송병합. 거기서 셋째 줄 끝에 자, 행정소송법에 의한 관련 청구 소송 병합은 본래 이것도 몸통에 해당하는 당사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다. 몸통에 해당하는 당사소송이 요건을 못 갖춰서 각하돼 버리면 뭐야? 거기에 관련 청구로 병합해놨던 관련 청구도 병합시켜놨던 관련 청구 어떻게 돼? 별도의 조치 필요 없이 자동 각하될 수밖에 없죠. 응? 네, 그런 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판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소제기의 효과에서 방가르 2번. 네. 자, 처분을 전제로 하는 방가르 2번에 뭐야? 집행부정지 원칙, 예외적인 집행정지 당사소송에 적용 안 됩니다. 응? 그 결과 방가로 3번 당사자 소송에 대해서는 취소소송 같은 항고소송에 적용되는 뭐예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뭘 인정해줘? 오히려 민사소송에 가까운 소송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뭘 인정해 준대요? 가처분이 적용돼요. 그래서 줄이면 당사자 소송에 대하여는 셋째 줄 인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 중 당사소송에는 집행정지가 인정 안 돼. 대신에 뭐가 돼? 가처분이 인정됩니다. 응?
자, 심리와 판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심리에서는 방가로 1번 취소행위와 같은 여러 가지가 적용되고, 둘째 줄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도 당사소송에 똑같이 적용된다. 응? 자, 판결 둘째 줄 당사소송에는 무슨 판결이 있을 수 없다. 처분이 위법이지만 효력을 유지한다, 이런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정 판결제도 없다. 그 다음에 방가로 2번에서는 판결의 효력 중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3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거 없습니다. 판결에 3자유 없어요. 소송 당사자한테만 판결이 미치는 거예요. 응? 3자에게도 판결의 효력 미치는 거 없어요. 3자유 없고, 예. 또 재처분 의무, 간접강제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처분을 전제로. 근데 당사자 소송에도 제3자 소송에 참가하는 건 인정돼요. 판결의 효력이 3자에게 미치지 않는 거죠. 응? 자,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 가집행 선고 가능 여부 나와 있죠? 거기 보세요. 일단 동그라미 1번 행정소송법 자체는 어떤 규정을 두고 있어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최종 판결 나오기 앞서 일단 판결의 내용이 될 사항을 먼저 집행해 줘라 하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일단은 법 규정은 있어. 그러나 우리 대법원 판례는 밑에서 두 번째 줄 법원은 공법상 즉 당사자 소송에서 국민의 재산권 청구를 들어주는 판결할 때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다라고 또 판결하고 있어요. 서로 약간 모순되고 있어요. 응? 그래서 법 규정은 없다. 근데 판결은 된다. 사실 이 법 규정 거의 사문화 시킨 거와 마찬가지. 사문화 돼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알아두고요. 그러면 그 밑에 정리. 행정소송법이 정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당사자 소송에 그대로 적용해 주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응? 그래서 안 되는 거 위주로 좀 공부하세요. 응? 지금 다른 거, 그죠? 원고 다르고 피고 다릅니다. 응? 당사자 원고 피고 다르고 소송 대상 다르고 이건 여러 번 얘기했죠. 응? 그 다음에 제소 기간 원칙적으로 없다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집행 정지 이런 거 없다 그랬죠? 대신에 가처분이 인정되고 행정심판 조치주의 사정판결 판결에 제3자유 없고 제3자의 재심 청구도 없고 재처분 의무 간접강제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적용되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제3자의 소송 참가, 응? 소송 참가 인정되고 또 뭐 있죠?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 응? 이런 거는 당사소송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그런 게 가끔 물어집니다. 그 다음에 큰 4번 제목 뭐 있어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죠. 큰 4가. 응? 근데 이것도 편집이 이번에 이게 뭔가 바뀌면서 이상하게 됐어요. 제목도 뭐라고 잡혀있는지 아세요? 2019년 책 제목 뭐로 잡혀있어요?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의 효력이라고 잡혀있어. 응? 되게 웃겨. 응? 자, 그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의 효력 이 제목 지우고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응?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란 제목으로. 이거 행정소송의 종류 중 간단한 거 두 가지.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라고 제목 달고요. 자, 공부할 거 여기는 아주 짧게 공부해요. 민중소송의 뜻 앞에서 나왔었어요. 민중은 일반 국민을 뜻해.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국가나 공단체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직접 자기 이익 침해받은 건 아니야. 자기 이익과 관계없이 그 위법 행위 시정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민중소송이라고 하죠. 일단 의미가 중요합니다. 응? 근데 이거는 자기 개인 이익을 구제받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뭐 행정의 적법성 확보, 공익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자기 이익 구제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이라는 이런 객관적인 목적을 위해서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분류상 어디로 들어가? 객관적 소송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소송하면 개인이 자기 이익 구제를 받기 위해서 제기하는 주관적 소송이 원칙이고 객관적 소송에 해당하는 소송 종류는 법률에서 특별히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놨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객관적 소송, 개별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또 법에서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자로 다 정해 놨을 때만 허용되는 예외적인 소송입니다. 응? 예, 2번 알아두시고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뭐 이렇게 길게 써놨는데 종류만 간단하게 공부하세요. 예, 제목만.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거예요? 현행법상의 자, 방가를 1번 무슨 소송? 국민투표 소송. 응? 우리 대통령이 뭐 국가의 중요한 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그리고 투표를 실시했어. 응? 근데 이번 투표가 무슨 뭐 부정선거였다. 이 투표 무효임을 판결해달라. 응? 이런 거 개인이 제기할 수 있어요. 단 뭐 아마 법이 10만 명 이상의 무슨 여기 있나? 요건이 있는데 여기 뭐 상세히 써놓지 않았어요. 이거 아마 한 국민 저 투표권자 뭐 10만 명 이상의 이 서명 받았고 연대 서명 받아서 이렇게 국민투표 자체가 무효였음을 판결해달라 이런 소송이 가능해요. 그래서 국민투표 소송, 선거 소송, 응? 제목 주민 소송 이런 게 있습니다. 응? 주민 소송 한 3개 정도만 알아도 되겠다. 예, 주민 소송을 가끔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 상세하게 물어보는 건 아니고 이게 우리 동네 구청에서 구청 공무원 예산을 뭐 이상한 데 쓴다. 응? 우리 세금 받아갖고 예산을 엉뚱한 데다 쓴다. 낭비가 많다. 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위법이니까 그 무효라고 판결해들고 그 다 반환하라고 판결해달라고 소송 낼 수 있어요. 응? 지자체장을 상대로. 그래서 예전 뭐 무슨 얘기로 뭐야 우리 구청에서 무슨 구청 공무원들 체육대회 하는데, 응? 그 예산 가지고 다 뭐 공무원들 다 체육복 다 사주고 한 번씩, 그죠? 운동화 다 사주고 여기 반발하는 주민이 있어. 왜 우리 세금을 왜 공무원들 체육대회 하는데 그거 다, 응? 그 운동화 한 번씩 사주고 막 하냐, 응?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이거 위법 무효 판결해달라 소송 내고 다 반환 판결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개인이 자기 이익을 침해받은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거기 다 지방자치법 이런 데 다 요건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여튼 제목 위주로 이런 걸 민중소송의 예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관소송이라는 주제로 가세요. 기관소송 가면 말 그대로 기관끼리 싸우는 소송이죠. 그래서 이거 뜻 중요. 기관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 기관 상호 간에 서로 권한이 있네 없네, 어디까지가 누구네 권한이네 이게 다툼이 있을 때 그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 기관 상호 간에 기관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다만 우리 헌법재판소법에서 뭐 해놨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하게 있는 사항은 법원에서 다룰 사항 아니는 거로 제외시켜놨어요. 그러면 논리구조가 이렇게 되죠. 원래 국가나 뭐 지방자치단체 기관이나 기관끼리 다툼이 있으면 원래 법원에다가 권한 다툼 해결해달라고 소송을 해서 해결하는 건데 헌법재판소가 하게 돼 있는 사항은 헌재에 신청해라. 헌재가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법원에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헌재가 하게 돼 있는 사항이 크게 3종류예요. 뭐 있어요? 헌재가 하게 돼 있는 거 잘 체크하세요. 국가기관끼리 다툼, 권한 다툼, 뭐 대통령과 국회 간의 뭐 다툼, 이거 누가 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하나는 그냥 편의상 생각하면 국가기관 간의 다툼,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 그 다음에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요 3종류는 헌재로 가야 돼. 법원으로 가면 안 돼. 헌재로 가야 돼.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싸워.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서울시가 뭐 이렇게 할 권한이 있느냐? 우리 저 힘 있는 서울에 이 강남구 막 이런 데는 재정 자립도가 세잖아. 맞선다니까 서울시에. 그죠? 그러면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다투면 어디로 가야 돼? 헌재로 가야 돼요. 헌재로. 권한 다툼. 그죠? 그래서 그 3가지 빼고 나면 그러면 법원에다가 기관 다툼 해결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신청해서 해결하는 거 거의 없어요. 다 여기잖아.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 지자체 간의 권한 다툼, 국가기관과 지자체 다툼. 이 3가지 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 다 헌재로 가는 거지. 그러면 현재 있는 건 기껏 해봐야 뭐예요? 밑으로 오세요. 그러면 쌍가루 2번 현행법상 예외 나오죠? 현행법상 예외.
뭐 있어요? 네, 2개 정도밖에 얘가 안 들어져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방의회하고 지금 다툼 나서 싸우는 거. 지자체장이 원고, 지방의회가 피고, 지방의회에서 뭔가 통과시킨 거 이거 위법이라고 판결해달라 이거죠. 응? 그거 비슷한 거 지방의회에서 통과시킨 게 있는데 위법이라고 교육감이, 교육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지방의회에서 통과시킨 거 교육감이 제기하는 거, 그 2가지 정도. 응? 딱 있습니다. 응? 그래서 방가로 1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하면 아주 우리나라에 딱 두드러지는 전형적인 사건이 바로 이번에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죠. 응? 그래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어떻게 했어요? 딱 서울시장 됐는데 서울시 의회는 야당이 더 대거 당선. 그래서 야당이 어떻게 했어요? 무상급식하도록 조례 통과시켰어. 그 당시에 한나라당 이 무상급식 다 반대야. 응? 그죠? 근데 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그 조례 반대, 서울시 통과시킨 조례, 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 반대, 그래가지고 다시 보냈죠. 거부권 행사해서 되돌려 보냈어요. 근데 서울시 의회에서 다시 재의결해서 또 보내온 거야. 그럼 서울시장은 이제 다시 재의결 요구는 못하고 공포를 하든가 그대로 시행을 하게끔 공포를 하든가, 한 가지 방법은 이제 대법원에 소송 내는 거예요. 이 서울시가 재의결한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는 거다 해가지고 위법이라고 무효 확인해달라고 소송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소송 내놨어. 대법원에다가 서울시의 의회가 무상급식하도록 조례 통과시킨 건 무효로 판결해달라고 소송을 내놨어요. 대법원 딱 한 번에요. 소송 내놨어. 소송 내놓고 좀 기다렸어. 기다리지도 않았어. 뭔가 그때가 기회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갖고 그때 자기가 서울시장직을 걸었잖아. 그래서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그랬어요. 응? 주민투표로 결정해서 자기가 안 되면 자기 시장직에서 물러난다고 걸은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원래 서울시 주민 투표권자 33.3% 이상 투표를 해야 돼. 그래야 표를 까보는 거야. 33.3%가 안 넘으면 까보지도 않고 끝나는 그냥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 막 투표하러 가지 맙시다. 반대하는 측은. 응? 하여튼 한참 동안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33.3%가 안 넘었어요. 투표한 자가. 별 까보지도 못했죠. 돈은 한 180억 들여서 투표했대요. 네, 근데 까보지도 못하고 결국 오세훈 시장이 물러난 거지. 사퇴했죠. 시장 된 지 얼마 안 돼갖고. 응? 네.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다시 보궐선거 한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나경원, 지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국회의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야당 쪽에서 누구 나왔어? 박원순 시장 아니면 안철수 씨, 둘이 나오고 그런 데다가 둘이 합의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안철수 씨가 그때 양보했다는 말이 나오고, 하여튼 박원순 씨가 나와서 붙어갖고 박원순 씨가 보궐선거로 당선돼서 잔여 임기 채우고, 그 다음 선거에서 박원순 씨가 또 당선돼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세훈 씨는 자유한국당의 역적이야. 뭐 그런 일에 괜히 시장직까지 걸고 말이야. 막 이래갖고 서울시장직을 한번 뺏긴 다음에 못 찾고 있잖아. 서울시장을 지금 계속 못 찾고 있어요. 그죠? 응? 그래서 서울이 한국 정치의 수도인데 서울에서 이게 시장직을 뺏기니까 이게 총선 전국적인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밀리고 막 이런다 이거죠. 그래서 절치부심하고 있잖아. 자유한국당이. 그런 과정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그 다음에 충격 해가지고 이제 미국 가서 또 한참 지내다가 또 무슨 그 국회의원 선거한다고 해서 또 나와서 다시 출마. 종로에 나왔다가 또 떨어졌어. 또 찍고 하다가 이번에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대표에 다시 나온 거잖아요. 나와서 자기 옛날에 그 시장직 던지고 이거 이제 당원들한테 사과하고, 응? 하면서 요새 하여튼 황교안 씨하고 다툼 벌이고 있죠. 응? 네,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그 판례가 둘이 있어요. 그렇죠? 판례가 둘이 있는데 자, 1번 판례는 아직 여러분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만, 자, 일단 법은 어떻게 돼 있대?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하거나 의장을 상대로 대법원에다가
지방의회에서 통과시킨 거 무효로 확인해달라 뭐 이런 소송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없다. 법에 규정 없대요. 응? 자, 그러므로 지방의회 의원이 넷째 줄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의회나 의장을 상대로 지방의회에서 뭐 통과시킨 조례안 통과시킨 거 다투는 소송 제기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뭐야 이게? 이 지방의회 의원이 자기 이익 침해당했다고 다투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소송이겠어? 주관적 소송이 아니라 객관적 소송이에요. 그리고 지방의회가 뭐 하는 거야? 지방의회 의원도 지방자치단체 속기관이죠. 응? 근데 이게 자기 이익 침해당했다고 다투는 소송이 아닌 객관적 소송에 속하는 내용의 소송이죠. 객관적 소송은 어느 때만 허용되는 거야? 개별법에서 특별히 허용하고 있을 때만 가능한 건데 이거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기해봐야 어떻게 돼요? 될 수 없는 거죠. 법은 어떤 것만 어떻게만 하도록 돼 있어서 조금 아까 읽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서 통과시킨 거, 재의결에서 통과시킨 거 이거 위법이라고 생각하면 단체장만이 지방의회를 피고로 소송 제기할 수도 요거만 해놨지 지방의회 의원이 불만이 있다고 통과시킨 거 그 소송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잖아. 그러니 이거는 소송 제기 해봐야 각하되는 거죠. 응? 한편 2번 판례는요. 여러분 읽어볼 때 첫째 줄에 두 번째 줄에 보면 무슨 사무래? 기관위임 사무나 두째 줄에 응? 기관위임 사무. 그래서 거기다 좀 살을 붙이면 원래 국가의 사무야. 응? 국가의 사무인데 어떻게 돼? 국가의 사무인데 장관이 국가의 사무를 누구한테 위임을 했대?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예를 들면 국가의 사무인데 인천광역시장에게 국가의 사무 처리하라고 권한을 준 거예요. 넘겨줬어. 위임. 근데 이 인천시장이 그 위임받은 국가의 사무를 제대로 처리를 안 하는 거야. 일처를 안 하고 뭔가 불만이 있는지 계속 집행을 안 하고 내버려 두고 있어. 그 장관이 왜 안 하냐? 빨리 국가의 사무를 처리해라 했는데도 안 해. 그러니까 장관이 열받아서 어떻게 해? 응? 인천 시장을 상대로 응? 뭐 했대? 응?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국가가 뭐예요? 지방자치단체 장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 위임 사무를 처리를 안 한다라는 이유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장을 상대로 취소해라 이렇게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응? 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자. 자 우리 조직 내에 국장님이 자기의 사무를 밑에 과장한테 요거 좀 처리하고 업무를 위임했어. 근데 과장이 처리를 안 해. 그러니까 국장이 과장을 상대로 얘가 사무를 처리 안 한대요. 응? 그 사무 처리 안 한 거 위법이라고 취소 판결해 주세요. 소송? 과장은 그 조직의 그 조직의 기관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자지. 응? 안 들으면 징계를 하든지 뭔가 뭐 제재를 해야지. 그걸 갖고 과장이 안 따른대 하고 취소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벌써 국가의 사무인데 국가의 사무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처리하라고 위임. 그럼 인천시장은 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그 문제를 처리하는 한도에 있어서는 뭐예요? 국가의 하급 행정기관이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를 처리할 때는 지자체장이지만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한에 있어서는 국가의 하급기관의 지위야. 그러면 그 사무를 제대로 처리 안 하고 뭐 거부하고 미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상급기관의 지위에서 징계를 해야지. 제재를 하고. 다만 징계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성출직 지자체장인데 어떻게 뭐 파면을 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죠? 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지. 뭔가 이렇게 경고를 하고, 법적으로 큰 의미는 없지만 경고를 하고 대신에 이제 뭐 그 할 수 있는 조치, 뭐 예산 지원을 뭐 축소시킨다든지 여러 재정 지원을 축소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방법을 쓰든가 해야지. 안 한다고 그 하급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 이거는 조직의 위계상 안 맞다는 얘기죠. 또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에는 밑에 세 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의 기관임 사무 처리에 관하여 지자체장을 상대로 취소해라 이렇게 소송하는 거 제기할 수 없다. 그런 규정도 없고 성질상 그렇게 그런 걸 허용해야 할 필요도 없다. 마지막 논점. 적용 법규. 자, 기관소송, 민중소송
이게 특이한 소송이에요. 자기 개인이익 침해 구제 목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목적을 위해서 제기하는 객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은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어떤 요건 하에 누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고 어느 법원이 재판하도록 하는 특별한 따로 규정이 있어야만 돼요. 그 규정이 대부분 있어요. 있으면 그 정해진 대로 따라서 하면 되고, 다만 뭐 미비한 게 있다는 규정이 없는 부분은 행정소송법의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무효확인소송에 관한 규정, 당사소송에 관한 규정, 이런 걸 준용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미비한. 그래서 마지막 줄에 어떻게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개별법이 정해져 있으면 개별법대로 하고, 둘째 끝에 개별법에 정해놓지 않은 사항은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취소소송 같은 항고소송에 관한 규정, 당사소송에 관한 규정 그대로 적용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소송의 마무리. 그죠? 예. 이렇게 되고 시간도 아주 애매하네요. 애매하게 끝났어요. 자, 그래서 10분 쉬고, 10분 쉬고 1편 1권으로 가서요. 1권에 딱 2개의 주제, 짧은 주제 하고 한 2시 10분 쉬고 2시 한 15분쯤에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죠.